나 숨 쉰 거야. 자, 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잘 쉬어야 돼. 알았죠? 자, 보자, 여러분. 오늘 말 잘 들어서 좀 있다가, 오늘만 특별하게 있다가 딱 수업 끝나면 점심 먹게 해줄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원나라가요, 잘 나가던 원나라가 망해가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요 격동기를 역사 용어로 따라해볼게요. 무슨 교체기? 원명 교체기. 그럼 봐봐요. 어떤 나라가 망할 때는요, 이유가 하나가 아니죠.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하나 재밌는 거 해줄게요. 원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흑사병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1350년대 여러분, 원나라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전체 인구의 거의 반이 죽어요. 그럼 세금도 안 고치겠죠, 여러분? 농사도 안 되겠죠? 완전 불만 폭발이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 설사병이야, 흑사병이야,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원나라가 약해지니까 여러분, 요때 등장한 고려의 위대한 왕이 있어요. 무슨 왕? 공민왕. 들어본 적 있죠? 요 공민왕이 딱 눈치를 봤더니 원나라가 약해져요. 잘 됐다. 그래서 공민왕은, 야, 나 오늘부터 원나라에 반대하겠다. 그리고 자주적인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답이에요. 공민왕은, 자, 따라해보자. 무슨 정책을 해요? 방언 자주정책. 그런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무슨 건이 세져야 돼요? 왕권이 여러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민왕은 한 명인데 여러분, 공민왕의 반대파인, 자, 요게 시험에 나오죠? 무슨 세족? 권문세족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 재수생이야, 부하야?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해보자. 재밌는 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자, 고려의 맨 처음에 100년 동안 지배층이 뭐였어요? 호족이었죠. 호족 중에 잘 나가는 호족은 서울에 올라와서 무슨 귀족이 됐어요? 문벌 귀족이 되고, 좀 덜 나가는 호족은 지방에 남아서 무슨 리가 됐어요? 향리가 된 건 알죠? 그러면 문벌 귀족이 100년 하다가 무너지고 누가 등장해요? 무신이 등장하는데, 무신은 뭐가 나빠요? 머리가 나쁘니까 뭐가 필요해? 똑똑한 부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향리의 아들 중에 이 당시 첨단 학문인 유학을 배우고 과거에 붙어서 여러분, 서울에 올라온 엘리트들을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대부라 불러요? 사대부예요. 니네 문학 작품 중에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인노의 파한집 들어본 적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이 브레인으로 사대부를 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무신이 무너지고 지금 현재 원나라랑 붙은 무슨 세족이 잘 나가요? 권문세족이 잘 나가죠. 그러면 현재 무슨 왕은? 공민왕은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리의 자제 중에 과거를 붙은 유교 배운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요. 또 누구를 불러들여요? 사대부인데 요 사대부랑 이름이 똑같죠. 근데 시대가 틀리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를, 자, 따라해보자. 무슨 사대부라 불러요? 신진사대부. 그래서 공민왕은 권문세족이랑 싸우려고 3번 따라해볼게요. 무슨 사대부를 불러왔다? 신진사대부. 니네가 아는 사람이에요. 야! 이 새끼는 누구야? 이색이라는 사람 있고요. 이색의 제자가 바로 유명한, 나는 인생을 정면으로 도전한다. 무슨 도전? 정도전. 이 몸이 죽고 정말 죽었어요. 무슨 몸주? 정몸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민왕은 또 누구도 필요해요. 장군도 필요하죠. 해볼게. 훌륭한 분이긴 한데 여러분,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 알죠? 요분도 원래 무슨 세족이었어요? 권문세족이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장군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함경도에 있는 싸움 잘하는 장군을 스카우트해요. 그 장군을 무슨 개라 불러요? 이성계. 그럼 얘는 새롭게 등장한 장군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자, 따라해보자. 새롭게 등장한 무인이다. 무슨 무인? 신흥무인.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공민왕은 공민왕의 부하들을 고르시오. 신신. 뭐라고요? 신신. 신.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신. 무슨 무인? 신흥무인. 누구랑 싸웠다? 권문세족이랑 맞짱을 떴다. 그러면 요거랑 비스무리한 게 있죠. 봐봐요. 신라 유스페프 왕이야, 신문왕이야? 신문왕이 누구랑 싸워요? 진골귀족이랑 싸우려고 누구를 많이 등용했어요? 메뚜품, 육두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항상 외워둬요. 어떤 개혁을 하려면 나의 뭐가 많이 필요해요? 부하가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외울게. 자, 우리 공민왕은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와 무슨 무인, 신흥무인을 키워서 누구랑 싸우겠다. 건문세족이랑 싸우겠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니? 공인왕이 왜 원나라 싫어하는지 내가 얘기한 적 있나? 없죠?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자, 공인왕은 첫째, 엄마가 원나라 공주가 아니라 공인왕의 엄마는 순수 고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에 별로 피가 안 섞였죠. 두 번째, 공인왕의 형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좀 사이코긴 한데 말썽을 필 수도 있잖아. 좀 약간 잔인했는데 원나라 장군이 오더니 공인왕 형이야. 왕인데 납치해가지고 잡아가요. 잡아가서 얘를 여기서 저기 여러분 티베트라고 들어본 적 있죠? 걸어서 1년 걸리거든요. 유배를 보내는데 혼자 보내. 돈도 안 주고 혼자 걸어가다가 굶어 죽어요. 야, 생각해봐. 갑자기 미국이 우리 대통령을 막 밥 먹다가 납치해서 미국에 뉴욕으로 데려가서 캘리포니아까지 걸어가래. 돈도 안 주고 걸어가다 돌아가셔봐. 국민들 개빡쳐요, 흐뭇해요. 개빡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공인왕이 원나라 싫어하는 거야. 재밌죠? 할게요. 다들 피곤해 보여. 좀만 기다려. 이제 니네 이제 앞으로 인생이 재밌다니까. 아 진짜로 이게 딱 이게 좀 자 넘어갈게요. 자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보자. 공인왕은 딱 3개만 외우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이 공인왕이 뭐를 하냐면요. 자 우리를 내정 간섭했던 원나라의 기관이 있었죠. 외우자. 그 기관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행성이라고 배웠어요? 정동행성. 요게 일제시대로 치면 무슨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죠. 그런데 정동행성 안에 쬐끄만 사무소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정동행성 이문소라 불러요. 뭐라고요? 정동행성 이문소. 그러면 요 정동행성이 우리 내정 간섭하는 거죠. 공인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거를 잽싸게 폐지합니다. 공인왕의 첫 번째 업적. 무슨 행성 이문소를?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러분 공인왕이요. 맨 처음에 좋아했던 부하가 있어요. 나르는 돼지. 무슨 돈? 신돈이라는 스님이야. 그러면 공인왕은 이상하게 신이죠. 다 부하가 신이야. 쓰리 가시예요. 해보자. 맨 처음에 무슨 돈? 신돈. 그 다음에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나중에 무슨 무인? 신흥무인. 참 일관성이 있죠. 괜찮았고요. 그러면 요 신돈 시켜서요. 외울게요.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사무소를 만들어요. 꼭 나옵니다. 해보자. 권문세족이 빼앗은 전, 토지와 권문세족이 노비로 만든 농민을 변화시켜서 정상으로 만든다. 잠깐만. 얘들아, 이거 옛날 뭐랑 똑같아요. 고려 무슨 종 때? 광종 때? 무슨 안건법 여러분? 훌륭해요. 무슨 안건법이 있었어? 노비 안건법이 있었죠. 이거 뭐야? 호조 같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랑 거의 똑같은 게 공인왕의 3번 외워볼게요. 무슨 도감? 전민, 변정도감. 무슨 도감? 전민, 변정도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요 원나라가요. 우리 땅을 여러분 요만큼 뺏어가서 안 줬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원나라가 뺏어간 땅을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총관부라고 불러요? 쌍성 총관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인왕이요. 열나 멋져요. 여기다가 고려 누구를 파견해요? 군대를 파견해서 여러분 원나라와 맞짱을 뜬 다음에 이거를 무력으로 싸워서 요거를 공인왕이 찾아옵니다. 무슨 총관부? 쌍성 총관부. 그러면 문제 나오는 거 알려줄게요. 여태까지 이것밖에 안 나왔어. 요거를 쓱 보여줘. 다음 중 요거 지도 보여준 다음에 이 땅을 수복한 왕의 업적을 고르시오. 하면 답이 뭐예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혹은 거꾸로 나와요. 요거 2개를 보여줘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보여준 다음에 답이 뭐예요?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아주 쉽죠? 내가 외우게 해줄게. 자, 내가 외우게 해준 것 중에 통일신라 무슨 왕이 있었어요? 신문왕은 은하철도 뭐예요? 999. 전국을 구주 오석영. 중앙군 구서당 10조. 국 대학인 무슨 왕? 국화. 그러면 공인왕은 더 쉬워요. 공인왕이 공부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 됐어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니네 와우 하다가 오락하다가 전기 나가봐. 욕 나오죠. 샹. 뭐야? 샹성총관보를 수복했다. 그래서 공민왕은 정전이네. 샹. 무슨 샹? 정전샹. 얼마 전에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40명인가 20명에서 인턴을 가는데 야, 내가 인터넷을 한 8년 썼거든. 이거 바꿔야 되지. 이거 인터넷 그 중앙 기계가 맛이 갔나 봐. 어떤 날은 지금 테레비도 안 나와. 테레비가 안 나와. 나갔어. 그 대신에 인터넷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이 끊겨.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야. 내가 가슴 떨리는 인턴을 가서 막 20명 모였는데 3분마다 다운이 되는 거야. 3분마다. 달려가다 죽고 하다가 나 때문에 19명이 한 20분을 기다린 거야. 그때부터 내가 좀 잘 오락을 안 해. 미안해서. LG U 플러스인데 바꿔야 되겠어. 바꾸면 돈도 준다며. 해마다 맞아? 근데 일단 상담 좀 해줘요. 누가 좀 아는 사람이니? 볼게요. 근데 오락은 적당히 해야 돼. 허리가 아픈 것도 와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때 막 수능 끝나고 2달 동안 10시간씩 했거든, 하루에. 근데 의자가, 야, 너네 의자가 중요하더라. 의자가 안 좋아가지고 의자가 이상한 건지 발이 방바닥에 안 닿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발이 동동 떠 있어. 내가 되게 하체가 짧아요. 왜냐면은 내가 키가 170인데 185랑 앉은 키가 똑같아요. 내가 앉은 키 커요. 내가 반에서 앉은 키 거의 2등이었어. 180 넘는 사람. 나랑 이따 앉은 키 재보자. 내가 이길걸? 자랑도 아닌데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리가 의자 바꿨는데 지금도 허리 아파 이게.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오락할 때 의자가 좋아야 돼요. 진짜로. 오락 주로 뭐예요? 핸드폰 오락? 어떻게? 핸드폰 딱 짚어볼게. 의자. 그래서 여러분 외울게요. 공이랑은 무슨 샹? 정전샹. 욕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정전됐어요. 샹. 공민왕은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쌍성총관부를 수목했다. 무조건 해요. 다시. 공민왕이 공부하다가 무슨 샹? 정전샹.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전민변정도감이랑 같은 게 뭐예요?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그 다음에 어디를 수복했어요? 코나투스야 쌍성총관부야.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자, 그만. 됐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를 하는데 편하게 들으세요. 나오진 않아요. 공민왕이 여러분 개혁할 만하면 중국 쪽에서 이상한 산적 같은 새끼들 홍건적이 1차, 2차 쳐들어와요. 야, 많을 때는 30만 명이 쳐들어왔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경에서 도망쳐서 여러분 안동으로 가기도 해요. 게다가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게 이것도 힘든데 동시에 누가 쳐들어와요? 일본에서 해적이 쳐들어오는데 해적이 아니야. 거의 무슨 급이었대요? 임진왜란 급이었대요. 일본 배가 천척이 쳐들어왔대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봐. 공민왕 개혁하려고 했더니 예를 들면 위에서는 무슨 호란, 병자호란, 아래에서는 무슨 회란, 임진왜란 터진 거야, 여러분. 진짜로. 게다가 여러분 공민왕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나쁜 사람, 가장 변태, 가장 이상한 새끼로 그려진 게 무슨 왕이야? 공민왕이야. 내가 차마 수업 시간에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 근데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슬퍼서 그래요. 거짓이죠. 왜냐? 공민왕 부하가 여러분 무슨 성계야? 이성계가 여러분 나중에 뭐 세워요? 조선 세우죠.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는 공민왕을 좋게 얘기해야 돼? 나쁘게 얘기해야 돼? 나쁘게 얘기해야지 조선의 정당성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500년 전 그 당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이상한 거를 다 공민왕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아주 좀 덜 이상한 거, 약간 이상한 거만. 공민왕이 정치를 잘하다가 사랑했던 부인인 노국공주라고 있거든요. 노국공주가 애 낳다 죽은 이후부터 이상해졌대. 그래서 뭐냐? 이건 거짓부랑이야. 알고만 있어요. 역사서에 의하면 공민왕이 자제비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50명의 미남자, 뭐 원빈, 뭐 BTS 그런 잘생긴 남자들을 불러다가 남자친구가 됐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자친구가 됐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 있으니까 남자친구 3명인가 4명이 삐져가지고 형아미와 어떻게 해요? 공민왕 자고 있을 때 4명이 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여요. 백방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부해?
남자 친구랑 이렇게 좀 갈등이 있다가 죽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짧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진짜 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야. 나중에 궁금하면 구글에 나무 위키를 보세요. 자, 그리고 정말 잘 돼서 나무 위키.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보자. 그럼 여러분 이제 비교 좀 해보자. 항상 무슨 세족이랑 여러분 항상 권문세족이랑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해보자. 일단 권문세족은요 원나라와 친하죠. 권문세족을 다른 말로 무슨 파라 불러요? 친원파. 그런데 원나라랑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무슨 나라예요? 명나라죠. 그러면 신진사대부는 무조건 누구 반대야? 권문세족 반대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원나라 반대인 명나라와 붙었다. 무슨 파라 불러요? 친명파. 또 하나 요 권문세족은요 농민들의 여러분 땅을 뺏어서 무슨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농장. 요즘으로 치면요 재산이 1조가 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 신진사대부는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향리인데 향리들도 꽤 부자죠. 만약에 유추해볼게. 권문세족이 1조 부자면요 신진사대부도 좀 부자야. 한 100억에서 300억 정도 돼요. 이거를 유식하게 뭐라 그러느냐, 중간이거나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다. 이거를 유식하게 무슨 지주층, 중소 지주층. 게다가 중요한 거 여러분 권문세족은요 뭐를 좋아하느냐, 굉장히 뭐를 좋아해요? 불교. 왜 불교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권문세족이 좋아하는 원나라의 국가의 종교가 불교인데 이때 불교는 우리 전통 불교가 아니라 여러분 흔히 얘기해서 티베트 불교 내지는 무슨 불교라 불러요? 라마 불교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이 당시 그 원나라 불교 여러분 굉장히 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결혼하는 건 당연하고 막 돈놀이 막 사채 막 재수학원 별거 다 했어요. 그랬을 때 너무 타락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진사대부는 이 불교가 너무 타락하니까 불교랑 여러분 싸우려고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학을 좋아해요? 성리학. 성리학 들어본 적 있죠? 유학의 일종이죠? 니네 조선시대에 이율고, 이황 다 무슨 학자였어? 성리학자였죠. 그래서 요 신진사대부는 성리학 가지고 모두 공격해요. 불교도 공격하고 누구도 공격해요. 권문세족 공격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 성리학 가지고 여러분 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랑 비스무리한 게 있었죠. 해볼게요. 자, 신라의 무슨 귀족은 여러분 진골귀족은 당연히 불교 중에 무슨 종을 좋아했어요? 교종을 좋아했죠. 다 까먹더라도 요 교종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어요? 왕은 즉 전생의 부처다. 무슨 불? 왕족불. 그런데 여러분 요 진골귀족이 실었던 족발이야 호족이야? 호족은 교종 가지고 개혁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호족은 새롭게 들어온 무슨 종을 좋아했어요? 선종 플러스 어부지리야 풍수지리야. 여러분 풍수지리 가지고 여러분 진골귀족도 까고 교종 깐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근여야 고려야 고려를 세운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열리려면 어지러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무슨 사상이 필요해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우리 모두 그래요. 지금 현실에 내가 좀 만족하진 않잖아. 그럼 어느 날 좀 짠하고 변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물어볼게. 내가 좀 변하고 싶어. 그러면 몸이 변해야 바뀔까? 마음이 변해야 바뀔까? 둘 다가 맞긴 맞죠. 근데 뭐가 우선일까? 이게 참 애매해. 근데 마음 쪽이 큰 것 같기도 한데 이 같이 가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어느 날 내가 몸도 안 좋고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기분이 치여.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소화도 안 되는 거야. 너네 소화 안 되잖아? 되게 비관적이다. 나도 그래. 운전할 때 소화가 잘 돼 있으면 되게 누가 끼어들어도 이 자식하고 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새끼 막 아니 진짜 그게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해 보니까 어느 날은 좀 학생들이 실수하거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좀 관대한데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냐? 이 새끼 막 괜히 막 오버해. 그게 봤더니 전반적으로 몸 상태.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힘들어져 여러분.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몸이 안 좋은데 마음을 자꾸 좋게 먹으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몸이 같이 간대요. 그래서 이게 자, 마음, 몸 같은 말이래. 마음, 몸,
마음이 진짜 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일단 두 개가 같이 변해야 돼. 마음도 좀 약간 좀 다르게 먹고 몸도 같이 수련해야 돼. 같이 공부를. 하나만 공부하면 안 변해.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문학 책을 보든 교회를 다니든 뭐 불교를 다니든 뭐 철학책 그것도 마음 공부고 근데 몸도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틀려. 자기에게 맞는 걸 해. 나 헬스 안 맞아요. 헬스 하면 죽어. 왜냐면은 아빠 닮아서 헬스 하면 나 가빠가 금방 남아. 이래. 나 1년 한 적이 있거든. 몸이 장난 아닌데 헬스 할 때 멋있는데 집에 가면 막 아니 안 맞아. 나는 헬스가 안 맞고 줄넘기 잘 맞아. 그다음에 기체조. 아니 사람마다 틀리다니까 진짜로.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90인데 여기 식스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맞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1년이나 6개월 해봐서 할수록 몸이 좀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면 그게 맞고 할 땐 재밌는데 하고 나면 막 코피 나고 막 갑자기 막 녹색똥 싸고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알아두라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배워봅시다. 그래서 권문세족은 친원파. 동물농장이야, 대농장이야. 동물농장을 애니멀바라 그러죠. 유튜브에 제대거. 그 다음에 불교를 좋아했고, 신진사대부는 친명파. 무슨 학을 좋아했다? 성리학을 좋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려시대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 뭐 할 거냐면은 다음 시간부터 정치 배웠으니까 경제, 사회, 문화 할 텐데,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던 고려가 총 정리해볼게. 얼마나 끝났는지 보자. 모르면 손 들고 나가요. 지금 딱 30분이지. 해볼게. 자, 맨 처음에 고려 무슨 족 배웠어요? 호족 배울 때 왕 3명 배웠죠. 무슨 건? 왕건. 그 다음에 미쳤다. 무슨 종? 광종. 무슨 종? 성종 배웠죠. 말로 해보자. 왕건은 호족 견제하려고 혼인정책. 아들 잡아왔다. 인질. 기인제도. 성을 줬다. 사성제도. 인질에게 권한을 줬다. 사심관제도. 북진전책. 그렇잖아요. 서경중시. 죽을 때 유언 남겼죠. 무슨 10조? 훈요 10조. 광종 휙휙.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휙휙. 무슨 제시작? 과거제 시작. 끝. 성종하면 누가 중요해요? 최순실이야 최승로야? 최승로. 심호 28조. 불교는 종교. 유교 정치 이념을 하자. 유교 가리키려고 무슨 자감? 국자감. 제일 잘 나오는 거. 최초로 무슨 목에? 12목에 지방간을 파견했다. 요 성종 때 거란이 1차 쳐들어왔죠. 서희가 나가서 여러분 무슨 육주를 가져왔어요? 강동 육주. 2차 안 나오죠? 3차는 제키찬이야 강감찬이야? 무슨 찬 여러분? 강감찬에 무슨 대첩? 귀주 대첩. 요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 거란과 여진 막으려고 무슨 장성? 천리장성과 야 나성이야. 무슨 성? 나성을 쌓죠. 100년쯤 지나서 여러분 윤관이 여진족을 깔라고 무슨 반을 만들었어요? 별무반을 만들어서 무슨 구성을 쌌어요? 동북 구성을 싸서 돌려주니까 갑자기 여러분 여진이 금나라가 됐죠. 그런데 이때쯤 여러분 호족이 변신해서 여러분 무슨 귀족이 돼요? 문벌 귀족이 되니까 보수적이 되죠. 어떻게 해요? 동북 구성 돌려주고 금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문벌 귀족은 자 너무나 왕보다 힘이 세니까 모순이 생겼죠. 세 가지. 자 이자겸이 문벌 귀족인데 힘이 세지니까 왕 죽이려고 했죠. 무슨 겸의 난? 이자겸의 난. 두 번째, 이자겸 제거되고도 그 자식이야 김부식이야. 김부식이 계속 사대주의 하니까 심청이의 오빠. 무슨 청? 여러분 묘청이 무슨 천도 운동해요? 서경천도 운동하다가 실패하죠. 묘청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게 단제 무슨 채호? 신채호. 근데 요 문벌 귀족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아빠가 문벌 귀족이면 과거제 없이 관직에 오른다. 음서제. 아버지 땅이 세습이 된다. 무슨 전? 공엄전.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무시해요? 무신들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결국 무슨 정변으로 끝나는 거야? 무신정변. 그러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은 원인이 뭐야? 문벌귀족 사회가 너무 모든 걸 다 차지했다.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은 무슨 신이 돼요? 무신. 무신의 키워드. 만나면 반갑다. 꼭 푹푹 보고 이러면 무슨 상의 시대가 돼요? 하극상의 시대가 되죠. 해보자. 맨 처음에 짱 잡은 게 여러분 무슨 방이 있었어요? 이의 방이 있다가 누가 찔러 죽어요? 정중복. 누가 찔러 죽여요? 경대선. 다음에 이의민 최충원이죠. 그래서 무신들은 완전 하극상인데 주로 방을 좋아하죠. 맨 처음에
무신들이 모여있던 방이 무슨 방? 중방. 그 다음에 칼든 방, 무슨 방? 도방. 마지막에 짱 잡은 게 무슨 원이 되는 거예요? 최충원은 도방 플러스 하나 외울게요. 무슨 도감이 있어요? 교정 도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먹으면 안 되죠. 자, 문벌귀족 때 문벌귀족이 앉아있던 화백회의를 계승한 우리 민족만의 전통회의가 있었죠. 해보자. 무슨 마사? 도병마사가 있었고, 비슷한 거 무슨 도감이 있었어요? 식목도감이 있었죠. 여기 누가 앉아있는 거야? 문벌귀족이 회의하는 거죠. 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국게 아니라 우리 전통 거였죠. 근데 무신되면서 도병마사, 식목도감 없애버리고 대신에 뭐가 써져요? 중방, 도방, 교정도감이 써졌죠. 게다가 여러분 우와 여러분 최후 때 무슨 골이 쳐들어와요? 해골이야 몽골이야?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강화도 천도에서 몽골이랑 싸우려고 여러분 특수부대인 무슨 초를 만들었어요? 삼별초. 그 다음에 몽골이랑 싸우면서 무슨 대장경? 팔만다장경, 대장경. 나중에 여러분 무신정권 몰락하고 우리가 개경으로 돌아오죠. 그때 삼별초는 끝까지 싸우죠. 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에서 여러분 1300 대략 한 70년까지 우리가 이제 무슨 간섭기가 돼요? 원간섭기. 그래서 여러분 배웠죠. 충렬왕, 충선왕.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정동행성, 이문서. 그 다음에 쌍성, 총관보, 다루같이 우리 할머니도 잡아갔죠. 무슨요? 공력. 그다가 여러분 저리가. 그다가 여러분 나중에 원명 교체기가 되면서 여러분 바로 무슨 왕이 등장해요? 공민왕. 공민왕은 신이죠.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신흥, 무인. 원 때는 무슨 세족이 세져요? 권문세족. 그래서 요 공민왕은 정전인의 무슨 샹, 정전샹,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했다. 전미면정 도감을 설치했다. 샹성 총관부를 회복했다. 끝. 몇 분 걸렸어? 딱 5분. 딱 5분. 그럼 여러분 니네 혼자 하면 이거 몇 분 걸리겠어? 3분밖에 안 걸리겠죠. 그러면 거의 아니 속으로 하면 난 말로 한 거니까 속으로 하면 3분이면 되지 않을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진도 나가기가 어렵지. 진도 나갔어. 진도 나갔으면 그냥 복습을 안 하면 걔는 공부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수업 듣는 건 기본이고 수업 들은 다음에 계속 복습을 해. 복습을 하다가 어느 날 니네 스스로 하얀 A4나 B4를 꺼내가지고 쭉 쓸 수 있어야 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해보니까 모든 과목에 통해요. 내가 아는 형 얘기해 줄게. 나 아는 형이 좀 부럽긴 하더라. 4개 국어를 완벽하게 해. 그러면 4개 국어 완벽하는 게 뭐냐? 자랑하더라고. 꿈도 그 나라 언어로 꾼대. 예를 들면 일본어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안 돼. 영어로 얘기하면 미국 애가 미국 애인지 안 돼. 그 내가 좀 어떻게 공부했냐 했더니 물론 타고난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중학교 때 깨달은 게 있어서 문법책을 니네 모를 거야. 성문 기초영어라고 있거든. 기초영어. 그거를 100번을 봤대. 100번을 봤는데 한 번 보기가 어렵지. 한 번 보고 나니까 한 번 보는데 석 달 걸렸는데 두 번 보니까 보름에 끝내더래. 세 번 보니까 일주일. 네 번 보니까 뭐 하루. 다섯 번 보니까 2시간에 보더래. 그래서 거기는 지문을 다 외웠대. 모든 지문을.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어떤 문법책 다 외웠대. 그리고 대학 가서도 다 외웠대. 외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문행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더래. 그래서 나중에 뭐냐 600페이지 영문법책을 자기가 A4 한 장에 정리할 수가 있대. 어떤 의미인지 아니? 600페이지짜리 영어 문법을 A4 앞뒤로 자기가 정리할 수가 있었대. 그건 무슨 말이냐? 연락 잘 들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한다는 걸 내가 듣기만 해. 뭔지 알죠? 듣고 통과시켜. 통과시키고 책에 쓴 다음에 나중에 외워야지. 내기는 요즘에 어떤 과목이든 교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듣고서 교재 본 다음에 교재가 좋은 이유는 뭐냐? 잘 정리된 건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와 교재 잘 돼 있다 그러고 좋아해. 그리고 안 외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는 머릿속에 내가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 듣고 인강 듣고 교재 좋은 거 있으면 그거에 일단 만족을 해. 그리고 착각을 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 안 그래 여러분. 교재가 없어도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여러분 장황하게 물론 수업하면서 재밌는 얘기도 했지만 근본은 이거잖아. 예를 들면 양도 얼마 안 돼. 니네 솔직히 해보자. 니네 우리 문과지만 여러 막 수학하고 막 여러 사탐하지만 선생님들이 막 1시간 내내 떠든 거 요약해봐야
A4 반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날 배우는 거. 근데 그것도 우리가 흡수를 못 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왜?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 대학 가고 사회 나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 말고도 수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어찌 보면 나보다 니네가 공부하는 방법을 더 많이 하는데 웃긴 건 뭐냐? 한 번도 안 따라해. 그냥 들으면 하고 넘어가. 따라해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국사가 됐든 뭐 다른 사회문화가 됐든 세계사가 됐든 니네가 수업 들은 다음에 그거를 A4에 쫙 하고 쓸 수 있잖아? 그럼 니네 대학 다닐 때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어. 왜냐? 내가 하얀 A4에 쓰지 못하면요, 누구에게 못 가르쳐요. 보면 알면 그거 다 똑같이잖아. 나 여러분 한국에 거의 책 보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냥 쭉쭉 쓰죠. 물론 이게 똑같은 걸 일주일에 20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들어서 쓸 줄 알면은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서도 한 번 보면 다시 외워져.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우리 문과에서 가장 좋은 시험 뭐야? 사법고시죠. 사법고시 항상 다 머리 좋은데 여러분 머리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머리는 보통이면 되고요.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나도 이거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야. 뭔지 아시겠죠? 응, 될까요? 이게 심각해 하지 마요. 할게요. 풀어요. 자, 풀어요. 수건 돌리기 할까요? 네, 할게요. 또 재밌는 일 없을까? 응? 얼굴 좋아 보이지 않니? 야, 그 스킨 로션이라도 바르는 게 좋니? 안 바르는 게 좋니? 바르는 게 좋나? 그럼 뭐 그거는 뭐지? 왁스 같은 거 뭐지 이게? 태양 막아주는 거. 아, 선크림. 아, 나는 그거 왁스 같아. 선크림 어때? 발라야 되나? 어떤 의사들은 바르지 말라던데 안 걸린다고? 바르는 게 좋아? 근데 바르면 매일 세수해야 되잖아. 내가 기록 세워준 거 아껴줄까? 아, 나중에 어떤 거 더러워. 잡을게요. 야, 내가 안 해겠니? 자, 보자. 이거만 하고 이따 웃긴 얘기 해줄게요. 거짓말이에요. 야, 지금 정치만 배웠거든요. 정치에서 거의 국사의 몇 퍼센트가 나와요? 80%가 나와요. 근데 국사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치는 권력의 획득이고 먹고 사는 게 무슨 죄예요? 경제. 사람과의 관계. 신분제가 뭐예요? 사회.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종교, 예술, 문화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경제, 사회, 문화 양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그런데 국사가 솔직히 여러분 많이 쉬워졌잖아요. 어렵게 할 거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경제, 사회, 문화 나왔던 거 나올 것만 딱딱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맞을 수가 있겠죠. 해볼게. 일단 경제인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니 해도 무슨 제도예요? 토지 제도인데 편하게 들어요. 편하게 들어요. 국사책에 보면은 왕이나 국가가 신하에게 토지를 하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잠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내가 안양사는 김농민이야. 김씨 농민인데 이게 내 땅이에요.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을 자기 땅을 경영하는 농민이다. 무슨 농민이라 불러요? 자영농민이야. 혹은 자기 땅을 농사짓는 농민이다. 무슨 농? 자작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민, 자작농은 요 주문을 치면 여러분 무슨 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중산층이야. 그러면 내가 1년에 100가마를 수확해요. 내가 물어보자. 한 가마가 80kg이거든요. 만약에 농민이 100가마 수확하면 지금으로 연봉이 얼마쯤일까? 대충 100가마면 지금 연봉을 한 3, 4억 되는 거야. 왜냐? 한 가마가 남자 한 명이 먹는 쌀이야, 여러분. 그럼 이 사람 100가마 수확하면 가족 100명을 부양할 수가 있는 거야. 좋아요? 자, 됐어요. 그러면 보통 세금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내가 김농민이 100가마 수확하면 나라에 몇 가마 세금을 내야 돼요? 10가마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봐봐. 국가가 내 땅을 완전히 뺏어서 신하에게 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내 땅인데 밀란 나겠죠, 여러분. 그럼 해볼게요. 국가가 신하야. 왜요? 김농민이 100가마 중에 10가마를 국가에 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특별하게 조건을 주겠대요. 조건이 뭐냐? 요 신하가 국가 대신에 농민이 낼 10가마를
조세를 내가 거둘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러면 국가가 신하에게 토지를 줬다는 거는 토지를 뺏어 준 게 아니라 어차피 농민이 열가마는 세금 내야 되죠. 요 열가마를 국가한테 내는 게 아니라 신하가 가서 지가 걷어 쓰는 게 수조권이고 토지를 줬다고 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해보자. 왕이 나한테 안양시를 내렸어. 안양시 인구 50만이거든요. 안양시에 토지를 줬다는 건 50만 명의 토지를 뺏어 준 게 아니라 안양시 모든 농민도 10분의 1 세금 내야 되겠죠. 이걸 내가 거둘 수 있는 거야.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국사에서 왕이나 국가가 신하에게 토지를 하사한 건 땅을 뺏어 준 게 아니라 10번 무슨 권을 준 거야? 수조권. 수조권이 뭐예요? 10분의 1을 왕 대신에 거둘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다들 표정이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어떤 여학생? 야리고 있어. 자, 볼게요. 나중에 연애한 얘기 해줄게. 오, 했어? 거짓말이에요. 자, 다 친구 얘기예요. 자, 재밌는 일 없어요? 내가 나중에 범계역 얘기해줄게. 범계역 팬티 사건 얘기해줄게. 아, 진짜 재밌어. 응? 야, 내가 살면서 별일 다 당했다니까. 내가 간판 맞은 얘기 한 적 있나? 야, 그건 새똥 맞은 얘기 한 적 있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 전에 알잖아. 트럭에 치였어. 되게 많아. 뭐도 있더라. 아, 하나 해줄게. 니네 전라도에 무주구천동이라고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 덕유산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모부랑 갔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강물 있고 텐트촌인데 이모부가 밥 할 동안 이렇게 수영하는데 이게 폭포인 거야. 근데 여러분 한 6m, 7m 됐어.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작년 여기까지 갔는데 자꾸 잡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 지금도 기억이 나. 야, 수십 년 지났는데 갑자기 헤엄치고 있는데 이를 빨아들이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나 가면서 저기 이모부가 있었거든. 이모! 아니 진짜 지금도 기억나. 이모! 봤는데 점점점 가는데 아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와 9살에 돼지는구나 진짜. 하다가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가 돌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럼 머리 박으면 돼지는 거잖아. 진짜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순간 지금도 생생해. 지금도 생생해. 그래서 엄마! 그러고 했는데 딱 떨어졌는데 너무 놀래서 딱 근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형들 막 10명이 와. 나 정신없고 다행히 안 다친 거거든. 야, 이 새끼 대단하다! 여기 내려왔어! 이러더니 막 형들이 우와, 이 새끼! 야, 깡 좋다! 그러더니 우리도 해보자! 그러더니 막 올라가더니 여기서 막 내려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잘못하면 죽거든, 내가 보기에. 아니면 이게 진짜 중간중간 돌이 있는데 얘네가 날 보고 용기를 얻은 거야. 초딩도 했는데, 그러더니 우리도 해보자! 근데 막 가글로 나는 이제 그 길로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5분 동안 멍하니 있고 형들은 계속 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린 나이에도 죽을 텐데 이걸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새끼들 뵈며 다쳤을 거야. 대가리 박살나고. 야, 이런 얘기 겪어본 사람 없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또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 아유, 참. 잠 깨우려고 별짓을 다 한다. 딱 수업하면은. 심지어 농담하면 듣게, 막 듣다가 수업하면, 거의 본능이에요. 몇 가지만 하자잉. 자, 왕건이요, 나라 세운 다음에 공을 세운 신하, 공을 세운 신하를 무슨 신? 공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왕건이 부하들에게, 야, 고생했다. 니네 덕분에 고려 세웠다 해서 여러분, 토지를 줍니다. 그 토지를 무슨 잔? 역분잔. 그러면 지금 배운 거 복습. 완전 토지를 뺏어주는 거야? 수조권을 준 거야? 수조권을 준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경종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경종이 누구냐? 노비안건법 광종의 아들이에요. 요 경종 때 역분전을 고쳐서 여러분, 여기 시험에 무조건 잘 나와요. 무슨 과를 만들어요? 전시과. 전시과는 뭐냐?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주는데 전지가 뭐냐? 관리들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게 전지고, 시지는 뭐냐? 나무. 땔감 나무죠? 땔감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자와 시자를 합쳐서 무슨 과라 부르는 거예요? 전시과. 그럼 봐봐. 그럼 고려시대 공무원은 월급이 두 가지네. 곡식도 거둘 수 있고, 나무, 땔감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분전 고쳐서 고려의 관리들 월급제도, 토지제도는 10번. 무슨 과다? 전시과다. 10번 나왔어요. 수능 플러스 모평에 제일 많이 나온 거. 고려시대 무슨 과? 전시과. 그러면 어떤 지문에 막 주절이 막 이상한 말 써 있어요. 이상한 말 써 있다 갑자기 뭐가 나와요? 전지현이 아니라 무슨지? 전지. 무슨지? 시지가 나오면 무슨 과? 전시과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여러분 무신들은 왕보다 힘이 세죠. 전시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무신들이요 농민의 땅을 다 뺏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전시과는 뭐야? 농민이 있으면 100가마 수확하면 이 중에 10가마를 주는 거잖아. 그런데 무신들은 무식하니요 농민 땅 자체를 뺏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안양에 10명의 농민이 있으면 내가 관리야. 안양 공무원이야. 그러면 10명 농민한테 가서 10가마씩 걷어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무신들이 이 땅을 다 뺏어버린 거야. 그럼 농민도 몰락하지만 나도 뭐야 여러분 전시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신 때 무슨 농장이 생겨요? 대농장이 생기고 농민이 몰락하니까 해보자.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의 형제의 날. 김삼이 무슨 심? 효심의 난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세족이 돼도 권문 세족이 돼도 왕보다 힘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무슨 농장이야? 대농장이야. 그럼 누구만 좋은 거야? 무신과 권문 세족이 좋고요. 나 같은 공무원은 마탱이 가는 거야. 왜냐? 옛날에 나 전시과가 있어서 안양사동 가서 걷어쓰라고 딱 갔더니 안양사동 농민들은 다 노비가 되고 그 땅이 다 누구게 된 거야. 권문세족이 되니까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고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난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 어디까지 했어요? 역분전 전시과 했는데 다음 주에 경제, 사회, 문화까지 쭉 해주면 하나 더 맞아요. 자, 다시 밥 먹으세요. 고생했어.